과거 친중 논란을 일으켰던 셰셰, 이 셰셰 발언을 자신이 직접 재소환한 겁니다. 들어보시죠. 외교를 왜 합니까? 우리 국민들 좀 더 잘 먹고 잘 살자고, 대한민국 국익을 지키자고 하는 일이 외교 아닙니까? 다른 나라들하고 그렇게 원수 살 일 없지 않습니까? 언제나 국익 중심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 관계도 잘 유지하고 물건도 팔고 협력도 하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쎄쎄했습니다. 중국에도 쎄쎄하고 대만에도 쎄쎄하고 다른 나라하고 잘 지내면 되지. 대만하고 중국하고 싸우든지 말든지 거기에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린 말했습니까? 제가 일본 대사한테도 쎄쎄 하려고 하다가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잘못됐습니까? 지난 총선 때 이렇게 셰셰 중국이 셰셰, 대만이도 셰셰하면 되지라고 해가지고 이게 친중 논란이 세게 일었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 셰셰 발언을 자제해왔거든요, 호 대변인. 그런데 네. 오늘 다시 셰셰, 그것도 본인이 직접 소환했어요. 이게 통합과 실용과 연결된다고 본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로벌 정세에 대한 심각한 몰이해이거나 아니면 이제 알면서도 국민들을 속이는 것이라고밖에 저는 생각하기가 어렵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요, 균형 외교한다고 그랬어요. 말은 정말 좋은 말이죠. 그거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의 실리를 따라서 선택한다. 그런데 실제는 어떻게 되느냐? 노골적인 친북과 친중이었습니다. 사드 3불 정책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보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트럼프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사실 동맹으로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민감한 정보를 우리에게 주지 않았고 오히려 북한과 더 소통을 할 정도였습니다. 판문점에서 3자 회동할 때 문재인 전 대통령 꼭 좀 가게 해달라고 하니까 그거 안 된다고 막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신뢰를 잃었던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세계는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으로 완전히 양분됐습니다. 이제 지금의 세계는 몇 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판도가 다른 세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선택을 요구받아야 되는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양안 문제가 바로 그 대표적인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부딪히는 제일 최전선이 타이완이죠. 그것이 타이완과 중국의 대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유민주주의 진영과 권위주의 진영의 대결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하는 것이에요. 그런 만약에 선택의 순간이 온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이라크 파병 같은 것을 결정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는 가치로 보나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실리로 보나 그런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어디에 서야 되는지는 자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저런 말을 보면 과연 우리가 어느 쪽에 설 것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어쩌면 엉뚱한 선택을 할 수도 있겠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미래, 우리나라의 운명은 완전히 정말 좌초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발언이 매우 무지하고 몰이의 발언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셰셰 발언이 뭔가 이렇게 실리 외교, 실용 외교와 관련된 거라고 이재명 후보는 생각하는 것 같은데 호 대변인께서는 뭘 이해에 입각한 것이다라고 말씀 주세요. 반론 듣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이해라고 생각하시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외교 잘 됐습니까? 그렇게 뭘 이해가 돼가지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외교에서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도요, 대만과 관련해가지고 전략적 모호성을 어떻게 취하고 있냐면 이 중국과의 관계를 생각해가지고 하나의 중국이라는 걸 인정을 하면서도 또 동시에 대만을 중국이 침공하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걸 암시를 합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요, 핵무기 보유를요, 공식적으로 인정을 안 하면서 또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암시를 하면서 국제 제재를 피해가는 거예요. 이게 전략적 모호성이요, 그냥 외교의 기본인 거예요. 보세요. 트럼프가요, 푸틴하고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젤렌스키하고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얼마 전에 젤렌스키 백악관 가서 어떤 수모 당했습니까? 푸틴하고 관계가 어떻게 됐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중국하고 죽일 듯이 싸우는 모습 보였지만 바로 어제만 하더라도 관세 협상 잘 됐다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세계의 외교는 양자 간이 아니라 다자 간의 구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친구도 없고 그다고 적도 만들어서 안 된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재명 후보가
쉐쉐 할 수 있다. 누구하고든 잘 지내고 친구는 많아서 좋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구전환 변호사님,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셰셰 발언에 대한 또 본질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재명 후보가 이걸 왜 다시 꺼냈을까라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논란 일으켰던 연예인들이 복귀할 때 코미디 프로 같은 데서 자신의 잘못을 오히려 희화화해가지고 더 언급함으로써 그 이슈를 그냥 사라지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이런 식으로 넘어갈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보이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거는 실용이 아니라 무지에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약점을 그냥 드러내기만 했다. 저건 저런 발언 가지고 넘어갈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런 발언은 중국, 대만, 뭐 미국 이런 나라들을 바보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나라들이 바보입니까? 고맙습니다. 땡큐, 쉐쉐 하면 그러네. 대한민국은 내 친구네. 이렇게 넘어가 주나요? 그게 된다고 생각하는 게 외교 정책에 있어서 방향도 없구나, 큰일 났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게 하는 겁니다. 전략성 모호성이라는 것도 노선이 있어야죠. 그 안에서 개개의 순간마다 다르게 갈 수도 있다는 거를 카드로 삼을 수 있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걸 해야지 정치에서도 내가 진보인지 보수인지도 모호하지요. 그게 저의 강점입니다. 이렇게 하는 정치인이 있나요? 노선은 있고 거기에서 내가 세세한 결정에 있어서 전략적 모호성을 가져가야지 아예 이 사람 어디로 튈지도 모르겠다라는 사람은 누구도 친구가 될 수 없습니다. 적도 없고 친구도 없다?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 예전부터 정말 최빈민국에서부터 여기까지 도약하는 데 있어서 노선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가져왔던 이거를 송두리째 뒤바꾸는데 그냥 쉐쉐하면서 다 모두에게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우리도 파병 안 하고 해외 원조 안 하고 지원만 받을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땡큐 하면서 그냥 받기만 하면은 당연히 그렇게 하죠. 외국이 바보입니까? 우리나라 역대 정치인들이 바보였습니까? 이 상식적인 얘기를 저렇게 그냥 쉐쉐 발언 한 번 더 해가지고서 돌파가 되려니 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 우려하는 마음이 들 뿐입니다. 예.